62번 문제 보겠습니다.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직위와 겸직금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부터 F까지 아주 관련된 문항이 많죠. 그렇 따라서 4과목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지문이 많아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정답 찾는 것도 여러 개를 선택해서 정답이 맞는 건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1, 2, 3과목에서 문제를 고득점을 획득하고 4과목, 5과목에서는 맞는 거 틀린 거 빨리빨리 핵심 골라야 됩니다.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선제 볼게요. A 1조 원 이상 틀렸네요. 5조 원 이상입니다. 5조 원 이상 A 틀렸죠. 그럼 빨리빨리 제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번하고 4번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됩니다. B, D, F, D, F. 그러면 D, F는 공통적인 거니까 2번에서는 B가 많은지 골라서 B가 아니면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B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대상금이 임업급으로 직무상 독립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CEO 직속 또는 해당 부서장을 정보 보조를 거는데 팀장급 이상을 지정한다. 틀렸네요. 틀렸네요. B도 틀렸습니다. A도 틀렸고 B도 틀렸고 이거 모든 것을 골라야 되니까 정답이 아니라 모든 것을 A, B 틀렸고 D가 틀렸는지도 봐야 됩니다. 일반 잡고 비상근이 또 보이네요. 핵심 키워드를 빨리 잖아요. 비상근 D도 틀렸어요. 그 F 볼게요. 겸직 CISO 겸직 안 되죠. 바로 이렇게 이 문장에서는 겸직이 되는 걸 골라야 됩니다. 따라서 A, B, D, F 1번이 정답입니다. 겸직 금지죠. 비상근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팀장급 지정했죠. 5조 5천에서 1조 원에서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6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3번을 보겠습니다. 정보보호 정책 및 하위 지침에 관련된 사항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을 모두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A를 보겠습니다.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으나 내부 문서 규정에 따라서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안에 정보보호 책임자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에 따른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B번을 볼게요. 정보보호 부서의 게시판에 게시 관리하고 내부에서 참조할 수 있는 기능 편리성을 이거는 말은 되는 것처럼인데 이거 정보 부서의 게시판이 아니라 전사 조직원이 모두 볼 수 있는 공용 게시판에 게시해야 됩니다. B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C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최고 경영자 의지 방향 포함 작성해야 됩니다. D번은 정책과 지침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맞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을 볼게요.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정보보호 부서의 의지이므로 정책 및 시행부서 이러면 이해관계자 관련된 포함되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B. 전 임직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이해관계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B. 2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64번을 보겠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생명축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아 틀린 것을 고르는 거예요. A번을 보겠습니다. 연일의 이상 네 맞네요. B 신규 계약 시에 시작 전 업무 시작 전에 외부자 신규 계약 맞습니다. B번 맞어요. C번은 먼저 법령 적용 시점보다 항상 먼저 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D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죠. 직무에 맞게 해야 되고 전 임직원을 일괄 취급자로 보는 건 정확하지 않죠.
조직의 특성 고려, 책임자 담당자 역할, 이거 2번 맞습니다. 연일의 이상, 개인적으로 기술적 관리 등 물리적 조치에 대해 점검한다. 맞습니다. 지휘를 볼게요. 수행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의 생애 기병의 정보 책임자는 CIS와 겸직이 틀렸죠. G번 틀렸습니다. CDG 따라서 4번이 답이네요. H까지 한번 볼게요. 정보보호 인력으로만, 모모로만 이렇게 제약하는 건 오답의 선지가 가능성인데 끝까지 보면 잘못됐네요. 정보보호팀만 정보보호부서 인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정보부서의 관련 부서 함께 구성해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사항이 발생하면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만 법 시행 전에는 현실적으로 안 돼요. 10번 틀렸고요. D번은 전 임직원을 일괄 취급자로 일괄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G번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CAI, SOCI 겸직 금지됩니다. H는 타 부서도 함께 구성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65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위헌평가 절차, PIA죠. PIA에 관련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오고 출제가 된 걸 모의고사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뭘 해야 되죠? 개인정보 흐름표를 나오고요. 흐름표에 따라서 흐름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A, B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에서는 개인정보 조치 현황 파악한 이후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도출하고 개인정보 위험도를 작성합니다. 그런 후에는 개선 계획 수립할 때 개선 사항에 대한 도출하고 도출된 개선 사항에 따라서 개선 사항 계획을 수립합니다. 순서는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하고 흐름도를 따라서 흐름도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 도출하고 개인정보 위험도를 작성하고 개선 사항 도출까지 A, B, C, D, E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66번 보겠습니다. 내부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수행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내용을 감사 보고서에 기술했다. 현황입니다. 위험관리 관점으로 해당 문제점을 보고 강구한 대책을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은 A번을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권한관리가 미흡했어요. 현황이.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권한 부여 시 책임자의 승인받지 않고 관리자가 임의로 권한을 발립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의 동시에 권한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는 문제네요. A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신청 전서를 받아서 해당 시스템 담당자 관리 등의 전체적으로 권한을 관리하고 B에 대해서는 접속 로그를 관리하는 것에 미흡했을 때 이력은 관리하고 있으나 접속 기록의 위변지 방지에 조치가 되지 않을 때 접속 기록을 CQOS 세션 서버에 기록하고 별도의 접근 통제를 한다. 네, 1번은 전체적으로 맞고요. 2번은 퇴사자 발생 시 인사팀을 통해서 인사 담당자가 직접 삭제하는데 맞습니다. 접속 기록은 서버에 계속 기록하고 복제본을 전송해 별도 좀 맞는 내용이에요. 3번 볼게요. 연일의 장기 미성년자에 대한 권한을 삭제한다. 이게 문제네요. 연일회가 아니라 수시 확인해서 수시 삭제해야 됩니다. 접속 기록 해당 서버에 계속 기록하고 복제본을 기록 별도 근무의 보완을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DVD 알트베이스 읽고 쓰기가 가능한 매체하면 안 됩니다. 읽기만 가능한 매체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오답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A, B가 틀리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67번. 공공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보유 이동 단계 개인정보 흐름증 현황 관리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영역평가 기관에서 작성한 위헌평가 보고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흐름표를 통해서 파악한 현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갖고 제가 좀 보기 편하게 강조를 했어요. 이용 목적, 비밀번호 재설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회원이고 취급자고 뭐가 있죠?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통해서
본인 인증 후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 재설정 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만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메일도 있고 휴대전화번호도 있고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선 성명, 생년월일, 성별,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까지 다양한 항목이 있네요. 따라서 1번이 적절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해설을 볼게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가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최소 정보 위에 부가적인 정보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네요.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뒤 휴대전화를 2차 인증하는 구조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1번입니다.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론과 정성적 위험 분석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고르는 거예요. A번을 볼게요. 수학 곡신 접근법은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 중 하나로 위협의 발생 빈도를 계산하는 식을 이용하여 위험을 계량하는 방법. 여기까지 맞죠? 이 방법은 현재 자료 획득이 어려울 경우 아니죠. 여기서 틀렸네요. 과거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거 자료가 확보돼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CD를 보면 됩니다. C를 볼게요. 순위결정법은 정성적 위험 분석 방법 중 하나로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집단을 구성하고 위험을 분석 및 평가하여 정보 시스템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과 취약성을 토론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토론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토론을 한다는 건 델파이법입니다. 순위결정법은 각각의 위협을 상호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거예요. 따라서 C번이 틀려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입니다. 위험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입니다. 이때 위험 처리 전략에 따라서 해당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보호 대책을 선정해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 준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험 수용으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총 몇 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선지가 모의고사라 그런지 너무 좀 많이 나오네요. A부터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패스를 이 부분은 실전에서 나오면 패스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너무 많은 시간, 이 문제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세네 문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일단 법령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이미지 파일 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저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2번은 법령상으로 암호화해야 됩니다. 지위를 볼게요. 접속 기록 1년 이상, 또 법적인 조건 5만 명, 50만 명, 또 10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접속 기록 2년 이상 보관해야 되죠. 지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고객정보 촬영 시스템 사용자 비밀번호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MD5 사용하면 안 되죠. 그 M을 볼게요. 해지 고객 정보는 해지 의사를 밝혔으면 바로 즉시 파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개인정보 축적 배시에 백신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죠. 기술적 조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ALE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산 가치가 5천만 원, AV가 5천만 원이에요. 어플리케이션 서버 취약점리 최신 OS 보안태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은 노출 인자 EF가 50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50%가 0.5로 나오면 2,500만 원이 나와요. 2,500만하고 SLA가 여기서 단일 예상 손실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연간 반기별이네요. ARO가 1년에 한 번 발생하면 1인데 연 2회 발생하니까 ARO는 2입니다. 따라서 2,500만원 곱하기 2는 AL은 5천만원. 따라서 정답은 5천만원. A번은 2,500,
B번은 5천만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ARO는 1년에 한 번 발생하면 ARO는 1번, 반기별 1년에 2번은 2번, 2가 ARO는 2가 됩니다. 10년에 한 번 발생하면 0.1, 5년에 한 번 발생하면 0.2, 2년에 한 번 발생하면 0.5. 공식은 n년에 한 번 발생하면 1을 n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상으로 4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